네, 안녕하세요. HR 브랜드 최영훈입니다. 자, 오늘은 HRD 측면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의 HRD 교육훈련 측면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직무 분석을 통한 교육 담당자 업무 효과 증진 방안이라고 하는 제목은 좀 다소 거창한데 이런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 들어온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위의 내용은 뭐 소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 자, 보시면, 음, 이분께서 이제 그 어떤 공공기관에 그, HRD에 대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HRD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성과지향적 조직 운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교육 담당자분들, 산하에 있는 교육 담당자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분 스스로 지금 직무 분석을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어,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분인데, 자, 그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을 보면 직무 분석 방법론을 교육 담당자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 또는 교육 수행 관점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이제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회사의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그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이 직무 분석 방법론을 교육 담당자가 어떻게 교육 수행적 관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질문해 주신 분, 그러니까 관리자들의 역할 체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직무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하고 조금 접점이 있어요. 자, 이 직무 분석의 흐름을 어떻게 이 HRD 측면에서 교육 담당자분들이 성과 중심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자, 먼저 예를 들어서 팀장의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각 직무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HRD 쪽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팀장의 샘플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팀장의 핵심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 전에 하나 더. 어, 혹시 직무 분석에 대한 그 제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구강 내용만큼은 한번 들으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구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없을 경우에는 최소한 구강만큼은 들으시고 이 내용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HRD 교육훈련 담당자가 어떻게 성과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느냐? 교육 대상자들의, 이건 팀장 교육이에요. 교육 대상자들의 가장 중요한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이 교육 대상자들이 업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중점적으로 내줘야 할지를 명확하게 찾아요. 그리고 그 교육 대상자들이 그러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CSF를 확보해야 되는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교육 대상자분들은 평상시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CSF를 잘 확보해야만 그 직무 수행자들이 달성해야 하는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교육훈련 담당자분들은 이러한 CSF를 그 교육 대상자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행동들을 잘해야 되는지를 찾습니다. 행동지표죠. 이 행동들을 잘했을 때 이 교육 대상자분들은 이러한 CSF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CSF들을 잘 확보했을 때 그 교육 대상자들이 달성해야 하는 성과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이 교육 대상자들이 평상시에 업무 수행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되는지를 찾아요. 이게 행동지표잖아요. 그리고 이 행동지표를 무엇으로 삼느냐? 학습 목표로 삼습니다. 학습 목표. 교육 목표.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HRD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런 행동들을 잘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교육들을 제공해줘야 되느냐.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 이 교육 대상자들이 갖춰야 하는 지식과 기술을 찾습니다. 이게 직무 역량이죠. 직무 역량. 그래서 이러한 행동지표상의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회사에 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좀 가렸고요. 예를 들어서 팀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를 팀원에게 할당하고 팀원들의 목표 달성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라고 하는 행동을 팀장들이 잘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팀장들이 이런 종류의 행동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가? 팀 목표 달성 전략을 수립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목표를 세분화시켜서 부하 직원들에게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지도하고 코칭하는 스킬도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과 기술을 보유했을 때 이 행동을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되느냐? 이 내용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들이 이 내용들을 교육을 받으면 이런 행동들을 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이 행동들을 더 잘하게 되면 이 CSF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교육 내용과 성과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냐가 명확하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성과 중심의 HRD를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9강의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학습 목표, 행동 지표마다 학습 내용을 도출을 하고, 그리고 이 학습 내용들 가운데에서 유사한 것들 혹은 대상자가 비슷한 것들을 묶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 전체 교육들에는 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이 다 담겨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교육들을 받으면 이 교육 대상자들이 이 행동을 잘하겠죠. 그래서 이 행동을 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교육 훈련을 우리가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HRD를 구현을 하는 방편이 되는 거죠. 보통 많은 회사에서 사장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이 교육 받으면 뭐가 좋아지는데? 그러면 HRD 쪽에서 설명을 못하면 잘 어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팀장들이 이런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들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서 이런 종류의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이 팀장들이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행동들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죠. 어필이 잘 되죠. 그리고 어필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성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HRD가 조직의 성과에 아주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프로세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무 분석의 이 원리를 우리가 HRD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효과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데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메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